안녕하세요. 정치일학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남동 간저 경호처 직원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죽겠다 한탄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13일 만에 400만을 돌파했습니다. 영화 하얼빈에 출연한 이동욱의 작심 발언, 그리고 윤석열 책포에 목숨 건 동아일보 칼럼과 사설, 끝으로 국정조사 특위에서 박준태의 추태를 답 몇 마디로 박살낸 추미애 장군의 활약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창성, 그리고 반대를 외치고 있는 연예인들의 한판 대결도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승환, 아이유, 한정민, 이병헌, 현빈, 손예진 등등등등 정말 셀 수도 없는 8,000명에 달하는 가수와 영화인들의 윤석열 탄핵 시국 선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을 지지하는 연예인들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었죠. 그러다가 최근 김은국, 최준영, JK, 김동욱 등등 몇몇 되지도 않는 어쨌든 방송인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네임밸류에선 상대조차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탄핵에 대해 하얼빈의 이동욱 배우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자, 윤석열 탄핵에 또 연예인 한 명 추가를 해야 되겠죠. 윤석열 탄핵 언급 부담감 없다. 강복 100주년엔 살기 좋은 나라 대길. 그 어떤 배우보다 가장 강력한 소리를 냈다라고 보입니다.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이란 나라는 어리석은 왕과 부패한 유생들이 지배하는 나라지만 국난이 있을 때마다 이상한 힘을 발휘하는 나라다. 그런 DNA를 갖게 된 게 서글픈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번에도 잘 이겨내서 나라가 정상화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박수. 끝으로 올해가 강복 80주년이 되는 해인데 강복 100주년이 되는 해엔 훨씬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길 바란다라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저께 이제 그 방송에서 계속 보여주시더라고요. 차량이 나가는, 관제에서 차량이 나가는 모습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게 아마도 경호 차량들이 몇 개가 나갔었는데 지금 6일 동안 그 안에 갇혀 있었잖아요. 네. 생필품을 사러 가는 차들이거든요. 그럴 수 있지. 실제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물이고 생필품이고를 사러 가면서 현타가 왔대요. 그 경호관들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약간 굉장히 정신무장 잘 돼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잠깐 흔들리고 있거든요.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흔들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 집행할 때 선무방송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 선무방송. 네, 제가 어제 맡겼잖아요. 심리전 해야 된다고. 심리전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족 생각하셔라. 지금 그 안에서는 가족 굉장히 초강경파 몇 명이 주도하고 있어서 거기서 뭐라고 할 수 없는 분위기래요. 근데 문자를 보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중대한 범죄이고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형법상 어떤 정도의 범죄이고 이것이 실형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런 문자를 계속해서 그것도 하고 본인도 방송하면서 그 가족들에게도 그렇죠. 가족들을 생각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최대한 피해가 없어야 되니까 가족들도 경찰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 데려와가지고 얘야 빨리 나와라 이것도 하고요. 그걸 흔들어둬야 돼. 네네네. 동아일보의 사설입니다. 윤석열 억지와 분열 뒤에 숨지 말고 어떻게 수사 받을지 밝히라. 동아일보 부국장의 논설입니다. 윤석열만 A일 수 없는 내란죄 수사 원칙이라며 검사가 법 집행을 못하면 거기서 죽어라 아주 강한 어조로 말을 하고 있었고 공수처 검사를 빗댄 것으로 보이며 2016년 예를 들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박근혜 청와대 압수수색을 할 때 거센 저항이 있었으나 물러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언급하며 겁먹고 물러난 공수처 검사들에게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윤석열 체포의 모든 것을 건 동아일보의 사설과 칼럼을 봤습니다. 내란 행위를 헌법적으로 재구성해서 판단토록 하겠다? 말장난에 가까운 겁니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헌법은 추상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헌성 여부를 가리려면 세부 법령에 따른 위법 여부 들어보세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그 위헌성 여부를 선명하게 가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판단하지 않겠다? 국회에서 우리 탄핵 소추안에 가장 주요한 내용으로 내란 혐의에 대해서 내란 혐의를 대통령에 대한 가장 중요한 탄핵 소추 사유로 명시해서 그것이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그것을 판단하지 않겠다? 이것은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졸속으로 이 탄핵 심판을 끝내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 1심 당선 무효이 나왔는데 이 재판의 항소심, 최종심이 끝나기 전에 탄핵 심판을 끝내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면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자, 일단 들어보세요.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공수처가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공수처법에 제시된 8개 항목에 대해서 공수처가 갖고 있는 수사 권한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겠다?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소추할 수 있습니까? 탄핵 심판이 끝난 이후에나 수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위법 부당한 공수처의 불법 수사,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간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내란에 동조했다,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어디서 반말이야, 박균택 씨. 가만히 계세요. 어디서 반말이야. 가만히 지금 주장을 하면 주장으로서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한 겁니까? 위원님들 이러면 의사진행이 안 됩니다. 싫든 좋든 일단 들어보고 말씀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네, 추미애 의원님. 많은 그 법리상 오해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8년 전 박근혜 탄핵 소추 시 탄핵을 다루는 헌법재판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대통령이 지켜야 될 중대한 책무, 우선 헌법상의 임무에 준수해야 될 헌법상의 원칙, 가치에 위배했느냐의 여부를 헌법에 맞게끔 구성하는 것이 헌법재판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 의원님들은 그것이 형사법정에서의 내란죄라고 똑같이 취급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헌법재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그 8년 전의 사례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그 서류 제출과 관련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계엄령을 발동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내보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팩스로 받은 이 특전사나 지작사나 이런 데서는 포고령 1호를 파기해버리고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팩스로 보냈던 합참에서도 그 문서 원본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아마 짐작컨대는 이게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박선원 의원님이 제기한 문제, 마찬가지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은, 당시 부총리로 받은,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그 쪽지에는 계엄 이후에 각 주요 장관에게 임무를 하달한 대통령의 명령이 거기 담겨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도 압수돼서 아마 수사 서류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위원회가 결의를 하더라도 그게 수사 서류 일체라는 이유로 안 준다고 한다면 이것은 일반의 피의자 신문 조서나 이런 수사 서류와는 달리 문서 자체를 원본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표시해서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우리 위원회가 국정조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포고령 1호나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은 쪽지, 이것은 이 불법 계엄임을 파악할 수 있는 계엄의 그 준비와 계엄의 그 기수 여부, 이게 내란의 기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사 서류라는 핑계로 이 위원회에 도달되지 않도록 하면 안 되겠고요. 반드시 올 수 있게끔